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를 위한 자본 정책, 핵심 정책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두 번에 걸쳐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전략은 한 4, 5년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전략이고, 또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순서와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될 세금은 늘어날 수도 이제 줄어들 수도 있죠. 저희 그 고경미 최하영 세무사 이 두 분이 이제 방문 상담 실행을 다 하고 있죠. 지금은 세무적인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이제 세무사랑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전문가들,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들과 하셔야 지금은 무조건 소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명에 대비할 수도 있죠. 가업승계를 위한 이제 의사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를 하겠다. 이제 의사 결정이 선행돼야 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이 조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로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 우리 그 사업무관 자산 이 비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건지, 또 임대형 부동산이나 뭐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 이 주식 가치를 이제 지금의 가치로 이제 답보하면 좋겠죠. 또 이 주식 가치를 더 떨어뜨리면 더 베스트겠죠. 그리고 또 주식 가치를 뭐 조금만 올릴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업상속공제로 간다고 이제 기장세무사님들이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매출이 이제 3천억 이상으로 이제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 가업승계라는 거는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이게 기본적인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뭐 증여나 뭐 상속이나 이제 매매로 이제 주식을 넘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낮을 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조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이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때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타 이제 자본화 전략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합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일을 해보면 이 한 가지 전략만 쓰진 않고 이 세 가지 전략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가업승계의 목표를 이룹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이동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이제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당장 우리가 이제 힘든데 무슨 가업승계고 주식 증여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때가 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쌀 때, 이때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이 매매나 증여로 지분을 이제 이동하죠. 이때는 그 우리 회사에서 주식 가치를 이제 평가합니다. 이제 지금은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라는 이제 하한이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좀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회사의 자산, 뭐 배당이나 뭐 기타 재산을 좀 없애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배당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좀 조정하고 그때 이제 승계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자기 주식 뭐 이걸 활용해서
이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회사를 활용하는 전략이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 회사의 관계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지금은 제가 가보면 이제 관계 회사를 많이 설립해 놓으신 대표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모 법인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서 이제 관계 회사에 매매할 수도 있죠. 이때 이제 관계 회사에 뭐 설립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승계자로 이루어진 이 관계회사를 설립할 때, 이 관계회사를 설립할 때 우리가 이제 분할하는 그 자산, 이 사업권 이거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면 이거는 그 창업의 요건을 갖출 수도 있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이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분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권을 분할할 때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사업권은 이제 자녀 회사, 이제 관계 회사로 넘어가겠죠. 이때는 이제 장기 할부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서 그 대가를 좀 이렇게 천천히 이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이때 계약서 쓸 때는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걸 좀 기계적으로 쓰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는 그 당사자가 남이면 어떻게 쓸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승계자한테 그 사업권을 양도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뭐 사업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증여 이슈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은 중소기업 간에는 이게 이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좀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관계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모 회사의 사업권, 자산을 이제 분할, 창업, 자산 이전을 통해서 이 자녀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합니다.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계 회사의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인수 합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회사를 설립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이 주주 구성은 이제 승계 자녀로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관계 회사의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주죠. 다시 말해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관계 회사를 이제 부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관계 회사와 모 법인을 이제 합병하죠. 제가 이제 작년 말에도 이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궁극적으로는 한 4년에 걸쳐서 했는데 모 법인의 주식을 한 주 주면 자녀 법인은 뭐 한 0.5 정도 뭐 이렇게 주식을 주는 비율로 이제 M&A를 통해서 승계를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쓰고 또 두 번째는 그 관계회사가 설립돼 있으면 아버지의 주식을 관계회사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회사는 자녀가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모 법인은 관계회사가 이제 지배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업 승계를 끝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주식을 이제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모 법인의 주식 가치를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이때 그 관계회사로 주식을 매각, 출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을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때 아버지의 주식을 관계회사에 팔았다. 이제 이럴 경우 당연히 이제 양도세는 이제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양도세는 이제 아버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한 20% 정도만 낸다. 사실 상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어떻든 간에 차후에 이제 상속 재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뭐 20%라는 세금이 많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 그때 잘했다. 이제 이런 대표님들이 사실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계 자녀가 직접 양수하지 않죠. 이 주식을 당연히 관계회사에 팔기 때문에 이게 우회적인 양수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대가 지급은 이제 관계회사에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제 저가로 하냐, 고가로 하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이제 누가 뭐 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재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계회사가 이제 모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관계회사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은 차등 배당을 하지 못하지만 이 법인은 아직도 그 특정 법인의 증여 이익이라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관계회사를 활용해서 모 법인의 그 차등 배당 뭐 이걸 통해서 미처분 잉여금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계회사는 이제 승계 자녀가 지배하고 또 모 법인은 이제 관계회사가 지배하는 구조로 이제 승계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회사와 모 법인을 합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계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가 결국 이제 모 회사와 흡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적격 합병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이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요건에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종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 처분에 이제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잘 지켜서 이제 적격 합병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자본의 정책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